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테슬라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거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완전 대박 인재를 영입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바로 람보르기니에서요. 와, 이거 듣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람보르기니라고 하면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럭셔리 슈퍼카 브랜드잖아요. 거기서 일하던 사람을 테슬라가 데려왔다는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샤라드 아가르왈이라는 인물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전에 람보르기니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라 인도 지역 운영을 담당했던 핵심 인력이었죠. 그런 분을 테슬라가 스카우트해서 이번에는 테슬라의 인도 운영 전체를 맡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현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인도 진출을 위해서 팀원을 고용하고 교체하는 과정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 년 전에 몇 명을 고용했었는데 그때는 테슬라가 실제로 인도에서 차를 팔겠다고 확정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출할지 말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람을 뽑아놓고 준비를 시작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샤라드 아가르왈의 영입이 테슬라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전까지는 테슬라의 인도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중국에 있는 매니저들한테 연락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관리자들한테도 연락해야 했어요. 완전 복잡하죠? 인도에서 일하는데 결정권자는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빠른 결정도 힘들고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샤라드 아가르왈이 인도에 직접 상주하면서 테슬라의 인도 운영 전체를 총괄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현장에서 바로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인도 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테슬라의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전략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현지 리더십이에요. 로컬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그 시장을 운영하게 하는 거죠. 인도는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시장이거든요. 문화도 다르고 소비자들의 취향도 다르고 법규도 다르고 정말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인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서 뛰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테슬라가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 사실 샤라드 아가르왈 전에도 테슬라는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혔었어요. 이사벨 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테슬라의 동남아시아 담당 매니저였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관리하면서 인도도 함께 맡고 있었던 거죠. 근데 테슬라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도 시장이 워낙 크고 중요하니까 동남아시아 전체를 관리하면서 겸직하는 게 아니라 인도만 전담해서 100%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샤라드 아가르왈을 영입해서 오직 인도만 전담하도록 만든 거죠. 이게 얼마나 인도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테슬라가 왜 이렇게까지 인도 시장에 집착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명확해요. 인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중국을 제치고 1위가 됐죠.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자동차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이에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완전 황금 시장인 거죠. 만약에 인도에서 성공한다면 정말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인도는 환경 문제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예요. 대기 오염도 심하고 여러 가지 공해 문제가 있는데 테슬라의 친환경 전기차가 들어가면 이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장인 거죠. 자, 그럼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게 쉬웠을까요? 전혀요. 이게 진짜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게 거의 10년이나 됐어요. 2016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일론 머스크 CEO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인도에 진출하고 싶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모델 3를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죠. 와, 2016년이면 벌써 9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인도 진출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는 실제로 테슬라가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본격적으로 진출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테슬라가 인도 정부에 요청한 게 뭐였냐면 수입 관세를 완전히 없애달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 인도의 자동차 수입 관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100%였어요. 차 한 대 값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5천만 원짜리 차를 수입하면 관세 5천만 원이 붙어서 1억 원이 되는 거죠. 완전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테슬라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관세를 0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완전히 없애달라고요. 근데 인도 정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인도 당국이 테슬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인도 입장에서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하니까 외국 회사한테 특혜를 줄 수 없었던 거죠. 이 문제 때문에 테슬라의 인도 진출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일론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요.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계속 협상하고 대화했던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진짜로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뭔가가 진행되는 게 없었던 거죠. 테슬라 팬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인도 진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변화가 생겼어요. 인도 정부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특정 회사들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줄여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거죠. 100%였던 관세를 낮춰주기로 한 거예요. 물론 완전히 0으로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조건이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정책 변화가 충분히 매력적이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인도 진출을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5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겠다고 확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인도에 생산 시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일단 차를 수입해서 파는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충분히 커지면 현지 공장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테슬라의 단계적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테슬라는 거의 10년 가까이 인도 시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2016년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 인도 진출을 언급했고 2017년에는 인도 정부와 만났지만 100% 수입 관세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모디 총리를 만나면서 계속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죠. 그러다가 2024년에 인도 정부가 관세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드디어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2025년 현재 테슬라는 람보르기니 출신의 샤라드 아가로와를 영입해서 인도 전담 책임자로 임명했고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테슬라가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현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데려왔고 그 사람을 인도에 상주시키면서 전담하게 만들었고 의사결정 구조도 완전히 간소화했어요. 이 정도면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정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앞으로 테슬라가 인도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인구 국가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차를 팔 수 있을지, 그리고 인도의 환경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정말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아이러브9이 준비한 테슬라의 인도 진출 소식 어떠셨나요? 람보르기니 출신 전문가 영입부터 10년 동안의 긴 여정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죠.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들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